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세계지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 완강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5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이 문제 해설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강의 열심히 선생님 촬영하고 있걸랑요. 기출 강의도 꼭 기출문제 푼 거에서 그치지 말고 영상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자, 1번 할 거 없습니다. 2번도 할 거 없죠. 3번, 4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4단원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프는 세 대륙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이고요. 가나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AB는 석유 석탄입니다. 갑시다.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많이 소비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대륙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라는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나라와 세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1등과 3등 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아시아 전체 대륙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럼 세계에서 국가별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딘데요? 네, 문맥상 미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시아니까요. 네, 중국이 1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이 되고 3등이 인도가 됩니다. 자, 이 중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최근 20년간 석탄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왜?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인 석탄 소비가 많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소비가 적어요, 석유보다. 요 에너지 소비 구조가 아시아 대륙 전체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개념 강의 때 엄청 강의했었잖아요. 강조했었잖아요. 따라서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소비 비중이 제일 높은 B가 석탄, A가 석유, 가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과 유럽을 접근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유럽은 환경에 진심인 친구들입니다.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인구도 많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당, 즉 녹색당이 여당이 될 정도로 환경에 민감하고요. 우리 독일의 자동차 중에서 이 자동차 너무 잘 만들어. 마치 외계인을 납치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든 것 같아 라고 하는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포르쉐는 엄청나게 자동차 내연기관을 잘 만들지만 선언합니다. 2030년 이후로는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지 않겠다. 휘발유 자동차 만들지 않겠다. 왜? 환경오염에 민감하니까.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럽 친구들은 대기오염에 민감합니다.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높은 대륙이 어디다? 유럽이다. 따라서 나가 유럽이다. 가가 라틴이다. 라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또 같은 맥락으로 석탄의 소비 비중을 봤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유럽 석탄 소비를 적게 합니다. 하지만 라틴보다는 좀 더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라틴이 환경에 진심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팩토리,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 석탄을 굳이 소비를 안 하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 오펙 석유 수출기구 창설 멤버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있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석유의 소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제조업이 딱히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석유로도 충분히 충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가가 라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석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석유의 소유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별표해 주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인구 제일 많은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요? 어떤 신재생 에너지 많이 쓰죠? 맞아요. 수력입니다. 세계에서 강물의 양이, 유량이 제일 많은 강인 열대우림 기후를 지나 흐르는 아마존 강이 있기 때문에 수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브라질이 차지한 비중이 크고 브라질은 수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뭐가 차지한 비중이 크다? 맞아요. 문맥상. 수력이 차지한 비중이 매우 큰 것이 바로 라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유럽에는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체크해주세요. 맞아요. 원자력의 소비 비중이 얘보다 높습니다. 어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N은 원자력 소유 비중이 높아요. 왜 때문이죠? 두 대를 공통적인 이유가 뭡니까? 항상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하십시오. 원자력은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진국 대륙인 유럽과 앵글로에서는 원자력 비중이 높다라는 거, 요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선지는 1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 해석을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뭐, 더 많은 게 석유겠지, 석유, 석탄에서 라틴, 유럽으로 찾지 말고,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해석해드렸잖아요.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원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푸셔야 해요. 그걸 바로 기출 강의에서 알려드리니까 꼭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지,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마찬가지 특별한 거 없지만 지역지리 관련해서 두 지각판이 갈라진다. 해령이다. 수도인 레이캬비크. 선생님 엄청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년 수능 공간정보 출제되어서 레이캬비크의 대략적인 경도가 어디다? 네, 서경 20도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의 공간 정보를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는 세계 인구 8등인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의 경도가 뭐죠? 동경 90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경도를 몰라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두 대륙판의 충돌이다. 해발고도 8,000m 이상이다. 즉 6,000m 이상만 돼도 히말라야 산맥 말고는 없습니다. 즉 어떤 자료에서 7,000m 이상이다. 무조건 히말라야 산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7번 갑니다. 자, 식량 자원에서 가축입니다. 목축업, 사육 두수. 사육하는 가축의 대가리, 수를 의미하죠. 몇 마리가 되겠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이고요. 중국에서 많이 키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네, 돼지가 되죠.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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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됩니다. 자, 중국으로도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에서 그다음 많이 키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양입니다. 왜 때문이죠? 양 세계 1등, 소 세계 1등은 브라질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가 양이 되는 것이고 가가 소가 된다. 이렇게 접근 가능. 자, 소 사육도수 1등은 브라질입니다. 2등은요. 힌두교 친구들인 인도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세 나라 중에 더 많이 키우는 가가 소가 되는 것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가와 달을 딱히 키우지 않죠. 특히나 돼지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죠. 이란이 양사육두수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5등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도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키웁니다. 양 이렇게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선지 1도 의미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 맞췄을 겁니다. 맞췄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분쟁, 지역지리 관련해서니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에 속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한 것은 카슈미르 지방입니다. 요 카슈미르 지방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인도와 파키스탄에 여기도 점선으로 둘러싸여 여기도 점선으로 둘러싸여 있지. 이 전체가 카슈미르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카슈미르 지방 전체는 이 지도자가 힌두교 신자였어요. 이 카슈미르 지방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 힌두교 할래 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싸우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이유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제 좀 그만 싸우자 인간들아 휴먼들아 라고 하면서 유엔이 싸우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유엔이. 그치? 이 카슈미르 지방을 반띵을 해버려요. 파키스탄과 가까운 지금 이 보라색 색칠한 지역은 파키스탄령으로 그 다음에 이 지도에 교재에 음영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인도령으로 딱 분리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카슈미르 지방이고 이 교재의 비음영 지역은 이 카슈미르 지역 중에서 요 인도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이 좀 신경 써서 냈어요. 여기가 이제 미얀마가 불교인데 불교와 가까운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인접한 요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금묵자학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메인 종교인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는 얘가 소수가 되겠죠. 로힝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를 잘 그려놨고요. 스리랑카도 종교와 관련 갈등이 있죠.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인데 종교는 금묵자학이니까
가까운 나라인 인도의 메인 종교인 힌두교와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스리랑카 어느 지역이겠니? 금묵자학이잖아. 스리랑카의 남쪽이 아니라 인도와 가까운 북쪽이 되겠죠. 그래, 그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음영으로 표시를 해놓은 좀 아주 경기도교육청이 신경 써서 자료를 갖다가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중에서 이쪽 지역 보세요, 여러분들. 필리핀은 크리스트교입니다. 근데 이 남쪽의 민다나오 섬 요 정도까지만 지금까지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것도 세세하게 여기 음영을 표시한 거야. 자, 민다나오 섬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가 가까우니까 이슬람교 갈등이 요렇게 있는 것이고 얘가 소수가 되겠죠? 얘가 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민다나오 섬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까운 이 지역이 이렇게 종교와 관련 분쟁이 있다라고 아주 지도를 디테일하게 잘 그려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칭찬합니다. 뭐 답은 2번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기후 문제인데요. 너무 쉽게 출제됐죠. 좀 너무하지?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계 인구 9등,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경도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위 30, 동경 30인 카이로보다 동쪽으로 약 10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략 한 동경 한 40도, 정확하게 37도쯤 됩니다. 그리고 위도는 한 50도가 넘어가겠죠. 런던이 50도이니까요. 55도 정도 되는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의 기후는 D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카로스 있는 여기는 DW가 되고 북극해 인접한 지역은 툰드라 기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지도에 가나다 적어주셔야겠습니다. 툰드라 기후는 최나물 10도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가 여기. 자, 가와나는 최나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뭐로 접근합니까? 최하늘로 접근합시다. 자, DF랑 DW. 무조건 DW가 겨울에 춥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 더 춥다. 어디가? 바로 요 지역이. 라고 해서 얘가 나, 얘가 가가 되는 것이죠. 자, 선지 풀겠습니다. 자, 북극해 연안에 위치한 것은 다, 침엽수리 및 타이가가 넓게 나타난 것은 DF 또는 DW. 답은 D극과 릴. 너무 쉽지? 가는 F기후, 건기가 없는 수빈한 기후이기 때문에 강수가 고르다. 옳은 설명. 다는 나보다 더 북쪽의 고위도입니다. 따라서 7월의 낮 길이가 더 길겠죠? 백야 현상이 무조건 나타나겠네요. 오케이? 답은 5번.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10번 세계 지도 뭐 여러분 틀리지 않잖아요. 자, 11번 이것도 뭐 틀리지 않죠. CFB 기후와 CS 기후의 그래프 찾는 건데 아유, 이렇게 수능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절대 안 나옵니다. 자, 12번입니다. 지역지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일본, 베트남이고요. 자, 선생님이 줄 긋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태평양 섬나라, 스시, 후지산, 그리고 일본의 수도이자 수위도시는 도쿄, 동경 몇 도? 140도 이스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콩강 삼각주가 위치한 곳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베트남입니다. 벼농사를 많이 한 충적평야, 비옥한 평야이고요. 쌀국수를 퍼라고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할롱베이는 바로 뭐죠? 탑카르스트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드넓은 초원이고요. 몽골이겠죠, 당연히.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유목민의 전통 음식 이름이 허르헉, 와, 헉 이렇게 말해서 허르헉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동식 전통가오 게르라는 거. 요게 몽골에 대한 지역지리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기억. 일본은 신기조선대 화산활동 활발 옳은 설명, 아오자의 베트남 옳은 설명, 답은 기억린 끝이 되고요.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이죠. 자, 요거 해야죠. 자, 아세안 총 몇 개국이죠? 개년 때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아세안 10, 총 10개국입니다. 10개국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백지도 공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백지도를 그리는 느낌으로 국가별 한 글자씩 위치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 센터에 타이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미얀마, 베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에는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또 브루나이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또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어떤 나라가 있다? 필리핀. 이렇게 백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백지도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국가 간이 어떤 국가는 접해 있고 어떤 국가 어떻게 떨어져 있고 여기는 보르네오 섬, 여기가 말레이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 세워보겠습니다. 자, 미얀마, 라, 베, 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해서 총 10개국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세안 10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기후지역 기후 문제인데 이것도 뭐 매우 간단합니다. 자, 가는요 누적 강수량이죠. 12월 강수량이 1800이 훌쩍 넘어가니까 가는 AF 기후가 되고요. 적도에 가장 가까운 여기가 AF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 나와 다는 둘 다 연 강수량이 1800 미만이니까 AW 기후가 되겠죠. 적돌 기준으로 북반구 위치하는 AW는 1월에 건기입니다. 따라서 1월과 12월, 11월에 적게 더해지는 나가 여기 6, 7, 8에 건긴 다가 남방호 사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선지 의미 있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다라는 것은요. 적도 저압대가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태양고도가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을 때 그 반구는 여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필기해 주세요. 7월에는 정오의 태양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북해계선 근처라는 거예요. 1월에는요 남회계선 근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요 북해계선 근처잖아요. 따라서 1월이 7월보다 정오의 태양고도 높다? 아니죠. 북반구죠. 7월의 태양고보다 더 높아야겠죠. 따라서 7월 태양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북반구는 7월이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긴 것이고요. 자 가는 나보다 대류성 강수 발생일 수가 많죠. 건기가 없으니까요. 자 나는 나보다 7월에 알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네, 다에 대한 설명이죠. 다가 남반구 사바나 7월 건기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아주 무난하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자 14번 마찬가지 지역지리니까 여기만 줄 거보세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뭐 이런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두바이, 부르자 할리파, 인공섬, 팜 주메이라 등이 있는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가가 되는 것이고요. 원유 생산에 부가가치 높은 원유 정제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육성하고 있으나 엄청 발달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비석유 부문의 고용 창출 및 수출 비중 확대 노력, 메카 성지 순례계,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북서부 지역,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스마트 시티인 네옴시티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몇천 조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진척 속도가 느려가지고 세계인들이 여튼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석유 기름쟁이 형님 사우디 지킬 것인가? 계획대로 사막의 스마트 시티인 네옴 신도시를 완성할 것인가? 2030년에 완공한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나가 되겠죠. 답은 12 해서 매우 쉽게 풀립니다. 자 15번 갑시다. 자 그래프는 대륙별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순이동. 자 문제 좋아요. 단위 항상 체크하시는 거잖아요. 인구 순이동. 절대값, 양의값, 선진국, 음의값, 개도국. 오케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따라서 최근 자료 양의값 유일하게 나타나는 가는 유럽. 나와 다는 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자, 인구의 자연적 증감입니다. 단위 동그라미 절대값입니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율 하면 아프리카 1등이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은요. 하지만 자연적 증감하면요. 아시아가 1등이에요. 즉 나와 달 비교했을 때 최근 2020년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값이 나타난 다가 바로 뭐다? 아시아가 되고 나가 아프리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세계 인구 1등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등인 아프리카보다 3.5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수가. 자 1번입니다. 아프리카는 자연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요건 개념이죠. 아셔야 됩니다. 자, 다는 가보다 중연령이 높겠니? 중연령은 노년층 비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다이다. 네, 문제 선지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4번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2020년 순유출 인구 절대값을 묻고 있잖아요. 순유출 인구는 아시아가 더 많겠죠. 왜 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유럽은 2020년이 1970년대 인구의 자연적 증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유럽은 2020년 현재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어떻다? 마이너스 값에 해당한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 오케이. 요 개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6번 설명할 거 없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촌락 인구입니다. 문제 좋죠? 일본과 타이와 탄자니아입니다. 일본 선진국, 타이 동남아시아 개도국,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개도국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절대값이고요. 일본, 타이, 탄자니아 중에 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 세계 인구 12등이잖아요. 선생님 개념 때부터 강조했던 것 세계 인구 1등인 인도부터 12등인 일본까지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1등부터 12등 국가의 수도나 수위도시, 대표적인 도시의 대략적인 경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도시인과 촌락인구 합한 것이 전체 인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가 1번이 되고요. 타이와 탄자니아는 어디가 인구가 많은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가 더 많은 거 나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다?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도시인과 차지한 비율이 가장 낮은 다가 아프리카인 탄자니아, 나가 타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를 가장 낮은 것이 선진국이겠죠. A가 일본이고요.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를 가장 높은 C가 바로 뭐다?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 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대륙별로 했을 때 도시인구 증가율도 높고 뭐도 높다? 촌락인구 증가율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프리카는 도시인구 증가율도 촌락인구 증가율도 가장 높은 대륙이고 당연히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탄자니아 역시도 그렇게 된다. 왜 그런 거죠?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인구도 증가하고 촌락인구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입니다. 최상위 계층의 세계도시 도쿄가 위치한 것은 1번이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은 것은요.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요. 1차 산업총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 개도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C는 탄자니아는 타이보다 최근에 도시인구가 많다? 이걸로 보는 거죠. 자료에서 아니다. 2020 도시화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타이가 되고요. 탄자니아, 아프리카 국가가 가장 낮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지역지리 개점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뭐 굳이 할 이유 없습니다. 네, 요거 클래식으로 만난 독특한 지형들. 경기도교육청이 한지는 조금 신경 덜 쓴 것 같은데 세지 문제 출제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멘델 수준 이런 건 찾아봤다라는 거야. 기존에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고생했어. 자, 주상절리 개념입니다. 줄 거주세요.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이 형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으로는 한국지리에서 얘기하지만 용암의 냉각, 빠르게 냉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냉각이 되면 용암은 수축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모양의 다각형 모양으로 쪼개진 형태로 화산암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상절리 빠르게 냉각된 과정 형성 이것도 맞아요. 한 정확하게는 냉각 수축이라는 거 요거 딱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기억선지 중요하죠. 기반암이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라는 표현까지 익혀두세요. 이게 바로 뭐다? 카르스트 지형의 기반암인 석회암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석회암과 관련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이 맞고요. 네, 디귿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식동이라든지 파시계라든지 시스텍이라든지 해식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마니아 고시아 곳에서 잘 나타난다 라는 거 요 개념도 꼭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자, 20번 맞아 문제입니다. 자, 작년 수능과 관련 지어가지고 유럽의 지역지리 백지도로 출제했는데 좀 쉽습니다. 갑시다. 하지만 요거 좋아요. 자, 쉥겐 조약이라고 재작년 평가원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쉥겐 조약은 바로 무엇이냐?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즉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유럽 5개국, 4개국 여행을 할 때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갈 때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뭐 여권 도장 찍고 뭐 비자 검사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단체 관광을 한다며 버스에 탄 상태로 그냥 바로 그냥 통과 가능한 것. 즉 딱히 통행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쉥겐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체크해 주세요.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위스, 프랑스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넘나들 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유럽연합은 당연한 거잖아. 유럽연합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유럽연합이 아니어도 가능한 나라.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아니잖아요. 체크해 주셔야겠죠. 또 유럽연합이 EU가 아닌데도 쉥겐 조약에 가입된 나라 어디? 노르웨이 아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요 세 개 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당연하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니까 탈퇴했으니까요.
오케이? 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가는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와 폴란드 사이에 국경을 두 나라 동시에 접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뭐다? 독일인 것이죠. 유럽연합 비회원국도 쉥겐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예로 땡땡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이지만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아이슬란드일까요? 노르웨이일까요? 스위스일까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나가 스위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백지도 문제. 사실 지도를 제시 안 해줘도 우리 맞춰야 돼요. 알겠지?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 수능처럼요. 지도가 없어도 얘기해줘야 돼. 자,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었지만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섬나라인 땡땡은 탈퇴하였다. 그리고 탈퇴하기 전에도 쉥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어디입니까?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독일은 영토가 바다 접하지 않는 내륙국이다. 네, 지도가 없어도 아셔야 됩니다. 독일의 북해 연안 대표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갯벌이 있는 곳이죠. 틀렸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라는 첨단 산업지구가 있는 곳은 바로 영국이 되죠. 자, 물론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도 첨단 산업지역이 있습니다. 실리콘 글렌. 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은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다. 옳은 설명 답은 3번. 스위스는 국토 면적이 영국보다 좁고요. 독일과 스위스는 모두 유로알 단위화표를 사용하겠니?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데요. 따라 틀린 설명인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경기도육청 모의고사 난이도는 쉽습니다. 개념 강의를 공부했다면 누구나 5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50점 안 받은 친구들은 내가 개념 완강하고 복습을 조금 덜 했구나 라고 반성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문항마다 언급했던 지역지리 내용 있잖아요. 요거 개념 교재에 혹은 단거나 노트에 꼭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 세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50점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사탐, 특히나 세지 내용이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정진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만날 곳은 50점입니다. 더 하십시오. 개념 강의 완강 꼭 하시고요. 기출 강의까지 꼭 강의 영상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혼자 기출문제 푸는 걸로는 안 돼요. 준비 안 돼요. 꼭 영상 보시면서 문제 푸는 방법, 스킬에 대해서, 자료에서 방법에 대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6월 평가원도 잘 보시고요. 6월 평가는 해설에서 만납시다. 안녕!